기존 투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공모주만이 가진 매력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? 그 상장할 때가 가장 싸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매력이고, 그래서 더 성장하는 기업들은 처음에 주가가 뭐 안 올라가도 결국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, 실적에 비례해서 또는 이제 그 산업이 이제 개화할 때 이제 올라간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, 그 공모 가격을 책정할 때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이제 수요 예측 받아서 이제 그 상장을 하는데, 기관 투자자가 예전에 참여 건수가 정말 그 괜찮은 종목은 한 1,500군데 정도씩 들어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2,000군데 정도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돈이 딱 갈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. 이제 이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, 근데 예전 대비해서 그렇게 또 되는 이유도 보면은 첨단 산업들이 어쨌든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실적이 없어도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좀 괜찮은 산업에 속해 있는, 그래서 좀 미래 첨단 산업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게 아마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설 연휴 끝나면 또 이제 몇 군데 또 상장 또 절차 진행되니까는 예,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공모주 투자가 어려운 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증권사를 선택을 할지, 배정 방식은 무언지, 또 어디서 어떻게 청약을 넣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진다면 특별한 비법 있을까요? 네,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복수로 되는 경우들도 많고, 그 다음에 물량이 워낙 많아서 증권사 몇 군데에서 나눠서 또 청약을 합니다. 그런데 그러면은 청약 기간이 보통 이틀이기 때문에 이제 둘째 날 오후쯤에 경쟁률을 쫙 한번 훑어보고서 가장 낮은 쪽에다가 이제 증거금을 넣어서 청약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면은 증권 계좌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죠. 저처럼 한 17년 하면은 뭐 거의 대한민국 증권사 계좌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, 100만 주가 만약에 이제 그 개인의 몫이다라고 했을 때 50만 주는 청약하는 사람들의 이제 비례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n분의 1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, 나머지 50만 주는 돈을 이제 넣은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경쟁률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구조여가지고, 목돈이 조금 이제 그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참여 건수로 뭐 한 주, 두 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, 그럼 또 이제 너무 주식수가 적으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가족 계좌 다 동원하고 해서 어쨌든 뭐 최대한 많이 받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네. 우리 회계사님은 장기간 실전 투자를 직접 해서 임상 경험으로 성과도 내신 분이니까 네. 옥석 어떻게 가려야 돼요? 요즘은 오히려 더 옥석 가리기 쉬워진 게 기관 투자 참여 건수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기업들한테 이제 IR이라고 하죠. 그 상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브리핑 받고서 어느 가격이 적당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수요 예측 받아서 이제 그 가격을 확정을 짓는데,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들어와서 참여를 했느냐. 예전에는 한 1,500군데 넘으면은 거의 뭐 성공했다라고 보는데, 요즘은 1,900군데 이상 들어오니까는 한 1,900군데 정도만 들어와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기업일 거다.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분들이 그 정도만 딱 보셔도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주식이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당분간은 안 팔겠다라고 그렇겠죠.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락업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0% 정도 걸 정도로 막 이제 많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정도만 체크해도 거의 성공 확률 뭐 100%라고 볼 수 있고, 관심 있는 기업은 그렇게 검색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굉장히 계량적이고 수치적이네요. 그러니까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네요. 네. 회계사님처럼 분석하면 정말 주식 투자도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. 수출 잘 되고 있느냐, 또는 실적 매출액하고 뭐 영업이익 뭐 이 정도만 사실 체크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, 정말 잘 모르는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중장기 투자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볼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. 예를 들면 회사의 뭐 횡령 배임 가능성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, 네. 그다음에 뭐 실적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냐, 이제 이런 거 보려면 사실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결국은 이제 우량주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네. 재무제표 공부 연관 제 생각해 보면은 심플화시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중소형주에 욕심내서 괜히 투자를 했다가 물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렇게 들으셨어요? 예. 저는 날로 먹을 생각 마라 이렇게 들었는데, 그러면 올해도